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행과 둘러싼 어떤 의혹들도 새롭게 불거지고 있고요. 급기야 연예인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요일부터 휴가를 갔다가 오늘 이제 복귀를 했는데 노 기자, 임종석 실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까? 일단 오늘 실장 주재의 어떤 그 비서관들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어제 제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현안 점검 회의 때는 이제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만 있었고 이 UAE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일단 뭐 임 실장이 먼저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입을 열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 UAE 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는 임종석 실장이 10월 달에도 한번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좀 이렇게 굉장히 비교가 되던데요. 저희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아마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그 휴가를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9일에도 뭐 연휴 덕분에 그동안 못 가졌던 즐거움을 달콤하게 누렸다 그러면서 딸과 함께한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8월에도 이제 그 자기 휴가 간다고 신고까지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일 휴가를 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리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휴가 기간 중에도 또 그 공관장 만찬에는 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휴가를 쓰는 기간이 또 운영위원회 소집했을 때 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했을 때 그 기간 중에 휴가를 쓰므로 운영위원회 출석을 또 피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야당이 공격할 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미스터리한 행보입니다. 예, 미스터리. 예. 그렇죠. 미스터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데스크가 어떤 상황인지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셨다고요? 그렇게 할까요? 예. 사실 돌고 있는 얘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4조 원 원전 수주 운영 관리권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계속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전을 짓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이러니까 그 UAE에서 그 부분은 뭐 건설이 완료되면 이 금액도 다 주고받는 거니까 끝이 나는 거지만 원전 수주 운영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운영하는 대가로 이제 54조 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당신 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면 이 수주 운영 관리권을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계속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왕실 자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왕실 자금 리베이트까지는 좀 지나친 얘기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이게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던 지도자들 계속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지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관계가 나빴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대장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저 나라에 있는 분들 왕세제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지만 뭐 대장금이 이제 조선 시대에 지금 아랍과 비슷한 그런 예. 환경에서도 여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정 부분 사실일 것 같아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기다렸는데 어떤 청와대는 오늘도 뭐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가 이 UAE 행과 관련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노 기자가 이전 대통령 측을 취재를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왕세제와 비서실장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회의록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왔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답답하다면 실제로 그걸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좀 새로운 의혹을 좀 설명을 해줬는데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주를 하고 나면 약간 이제 중동 국가에서는 그 좀 합법적으로 주는 어떤 리베이트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불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좀 주고받은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캐고 다녔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리베이트 자금이 중동에서는 왕실 자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예, 예. 결국 왕실 자금의 어떤 흐름을 캐고 다닌 그런 꼴이 돼버려서 예, 예. 그것 때문에 UAE 측에서 국교 단절까지 거론한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새로운 얘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네, 이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걸 짚고요. 저희가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임종석 실장의 이제 UAE 행과 관련해서 UAE 왕세제의 조카죠. 왕세제의 조카 만수르가 최근에 2박 3일 동안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휴가 기간하고 이게 겹치면서 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만수르가 방한한 것과 관련해서 중동 전문가한테 이 방한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겨울에 지금 한국과 같은 곳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많은 수행원들과 또 우리 정부와 어쨌든 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 협조를 받으면서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어떤 공모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아부다비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쨌든 그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어대학교의 서정민 교수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왕세제 조카인 만수르 강병규 기자 네. 최근 2박 3일 동안 한국을 다녀갔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자, 우선 이 관련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다들 아시는 그 만수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라고 하고요. 구단주로 들어왔을 때 이 워낙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억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축구장에 보통 관객석에 그 온열 시트가 없잖아요. 네. 온열 시트를 깔아준 사람이 바로 이 만수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그 사람이 이번에 방한한 왕세제의 조카 만수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랍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요. 제가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는데, 자 이제 만수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수르가요, 왕세제의 조카 만수르가 이 방한을 한 것이 한국의 여가수를 만수르가 만나기 위해서 방한한 거다.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이제 모 언론 매체에서 이 UAE 이 부분에 관심이 워낙 지금 많으니까요. 예. 이제 UAE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대사관 관계자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 대사관 관계자가 가수 안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안다 가수에게 이제 뭐 UAE 왕실 중에 한 명이 만수르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애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뭐 청혼을 하러 온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데 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 수행원을 이렇게까지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협조를 얻으면서 이착륙을 할 가능성보다 예, 왜냐면 예. 구애를 했는데 아마 생소하실 텐데 그래서 강병규 기자가 주한 UAE 대사관에 직접 강 기자가 전화해서 좀 물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기사를 뭐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팩트체크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직접 대사관에 해봤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적으로 오신 거라서 저희 직원들도 솔직히 몰랐어요. 어느 분이 오시는지. 그냥 그쪽에서 외교관님께 직접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았었고요. 기사 보면은 뭐 안다 가수 안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이 내용을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희도 그 기사를 쓴 기자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네요, 정말. 안다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가수가 있는 것도 저희는 몰랐어요. 네. 우선은 뭐 대사관 쪽에서는 모른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가수 안다하고 이 왕세제의 조카 만수르가 어떤 관계길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가수 안다 씨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홍콩에 소속돼 있는 홍콩에 뭐그 적을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에 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때 홍콩에서 열렸던 자선 행사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행사 때 만수르를 처음 보게 됐고 그 자리에서 구애를 받은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은 구애를 받은 건 맞고 청혼도 받았지만 사귀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사실 그때 안다 씨가 국내에서 데뷔를 할 당시에도 만수르 청혼녀다 이런 별명이 붙으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기 이 안다와 만수르와의 어떤 이런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주한 UAE 대사관이나 뭐 안다 쪽에서는 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강 기자? 예, 주한 UAE 대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안다에게 뭐 물어보라고 기자에게 말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입장이고요. UAE 측에서도 가수 안다와 연관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뭐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안다 씨가 성룡 우리 유명한 배우 성룡 있죠. 성룡. 네, 성룡과 판빙빙 등 중국의 유명 배우랑도 인맥이 좀 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중동의 부호들도 참여하는 그런 파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거진 소문인 것 같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 데스크 팀이 매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코너죠.